안녕하십니까. 엑스닷입니다. 극적인 휴전 합의로 희망을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이슬라마바드 평화협상이 결국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군사적 초토화 작전부터 위태로웠던 휴전, 그리고 다시 선언된 전면 해상 봉쇄까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지난 일주일의 급박한 전황을 상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지난 7일간의 전황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화력이 이란의 국가 인프라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고, 파키스탄의 중재로 극적인 이주 휴전이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무리한 통행료 요구와 양측의 깊은 불신으로 인해 4월 12일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해상 봉쇄를 지시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일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4월 6일, 이스라엘은 이란 경제의 숨통을 끊기 위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마흐샤르와 아살루에의 대형 석유화학 단지가 정밀 타격을 받아 철강 생산 능력의 70%가 괴멸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WTI 원유 가격이 단숨에 5.46%나 폭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전후 국가 재건 능력까지 완전히 소멸시키려는 이른바 경제적 참수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날, 파키스탄의 중재로 45일간의 임시 휴전안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간극은 너무나 컸습니다. 미국은 15개 항의 항복에 가까운 조건을 내걸었고, 이란은 제재 해제는 물론 선박 한 척당 무려 200만 달러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라는 10대 요구안으로 맞섰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볼모로 잡고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이란의 벼랑 끝 전술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4월 7일,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48시간 내에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문명 전체를 파괴하겠다는 섬뜩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단 4시간 만에 이란 전력의 90%를 담당하는 발전소와 교량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란 역시 미국의 폭격이 시작되면 사우디와 UAE의 담수시설을 파괴해 중동을 생지옥으로 만들겠다고 맞서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의 최후 통첩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의 폭격은 이란의 두뇌와 문화를 정조준했습니다. 테헤란 샤리프 공대를 비롯해 개전 이후 30곳이 넘는 대학이 파괴되었고, 심지어 테헤란 도심의 유대교 회당까지 미사일에 맞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만 35명이 추가로 사망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단순한 군사시설 파괴를 넘어 이란의 미래 과학기술 인력을 싹쓸이하려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4월 8일 인프라 초토화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 세계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이 주간의 한시적 휴전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약속했고, 미국은 폭격을 멈췄습니다. 양측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직접 만나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며, 폭락하던 글로벌 증시도 모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기쁨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에 레바논은 없다며 독자적인 작전명 영원한 어둠을 선포하고 레바논에 융단 폭격을 쏟아부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무려 254명이 사망하고 1100명이 넘게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은 즉각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고, 간신히 봉합된 휴전은 하루 만에 다시 파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4월 9일,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47년 만에 미국과 이란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 백악관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필두로 핵심 실세들을 파견하며 타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구적 종전과 배상을 요구하는 이란과 핵무기 완전 폐기를 외치는 미국의 입장이 시작부터 정면 충돌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휴전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철저한 기만극이었습니다. 이란은 중국, 러시아 등 5호국 선박만 통과시키며 심지어 중국 위안화와 암호화폐로 막대한 해상 통행료를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명백한 해적 행위로 규정하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4월 10일, 미 국방부는 지난 40일간의 전쟁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1만 3천 개의 목표물을 타격해 이란 해군 함정 150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이란 해군의 90%가 바닷속으로 수장된 겁니다. 탄도미사일 기지 450곳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군수산업이 잿더미가 되어 향후 수년간 무기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군사적 완승을 선언했습니다. 군사적 승전보와 달리 협상 테이블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 마주 앉은 양국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완전 폐기를 압박했고, 이란은 190조 원에 달하는 전쟁 배상금을 내놓으라며 버텼습니다. 특히 이란 측은 이스라엘의 폭주를 방치하는 미국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맹비난했고,
협상은 시작부터 파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4월 11일 참다 못한 미국이 힘으로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해군 최신 이지스 구축함 2척이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 돌파했습니다. 이란은 30분 내 격침을 경고했지만 압도적인 미군 화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군이 기뢰를 걷어내며 길을 트자 인도가스 운반선이 이란의 허락 없이 해협을 통과했고 이란의 최대 무기였던 해협 봉쇄 카드는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황이 급박한 가운데 충격적인 첩보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군의 폭격으로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라는 겁니다. 이란 정부가 급히 사진을 공개했지만 AI로 조작된 가짜라는 조롱만 받았습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쓰러지며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통제권을 쥐었고 이는 결국 양보와 타협이 필수인 평화협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운명의 4월 12일 한 가닥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란이 거부했다며 이슬라마바드 협상의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곧장 파키스탄을 떠났습니다. 이란의 핵 포기를 두고 양측은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주간의 위태로운 휴전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중동 전역에는 다시 한번 핏빛 전면전의 먹구름이 짙게 깔렸습니다. 협상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목통을 완전히 쥐어짜기 위한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전면 해상 봉쇄입니다. 미 해군이 이란 앞바다를 완전히 둘러싸고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배를 납포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해군력의 90%를 잃은 이란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후티 반군마저 홍해 봉쇄에 나서면서 전 세계 물류 대동맥이 끊어지는 최악의 경제 재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전황 총평입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이란 군사력의 90%를 증발시킨 미국은 외교적 항복을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최고 권력의 공백 속에서 이란 강경파는 190조 원의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라는 무리수를 두다 결국 파국을 자초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비 없는 해상 봉쇄와 대규모 공습뿐입니다. 에너지와 물류 시장의 붕괴가 현실화되며 글로벌 경제는 칠흑 같은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입니다. 중동발 물류 대란과 유가 폭등이 겹치며 원유, 가스, 해운 운임 관련 주식들은 당분간 역사적 고점을 경신할 것입니다. 또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극심한 요격 무기 소진이 확인된 만큼 K방산을 비롯한 글로벌 요격 체계와 안티드론 관련 방산 기업들이 최대 수혜 섹터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치밀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협상은 끝났고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이란 전쟁의 다음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시간에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